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2배로 치솟는다면 어떨까요? 수조 달러의 자산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하고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시작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경제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바로 중동의 이란입니다. 만약 이란이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붕괴를 겪게 된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충격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란을 단순히 중동에 위치한 하나의 산유국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란은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에너지, 금융, 그리고 지정학적 전략이 모두 연결된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거대한 제조업과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무역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의 존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만약 이란이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붕괴를 겪게 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중동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과 경제 전략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 생산 기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부품, 의류와 생활용품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는 수백만 개에 달하는 공장들이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유는 중국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자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하루 평균 약 1천만에서 1,100만 배럴의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대부분 제조업과 산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 중국의 공장들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에너지는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제재 때문에 이란은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석유를 팔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란은 결국 석유를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제재로 인해 값이 낮아진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배럴당 약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값싼 이란산 원유는 중국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저렴한 에너지는 중국 공장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기반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란이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거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발생할 변화는 바로 값싼 이란산 원유 공급의 중단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제재로 인해 할인된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산업 에너지 비용을 낮춰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로 하루 약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결국 국제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의 원유를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제조업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공장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붕괴는 단순히 중동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산업 구조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에서 시작된 변화가 중국 제조업을 흔들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중요성은 단순히 석유 공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석유는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든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 달러는 단순한 한 나라의 통화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각국이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됩니다. 결국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통화가 달러라는 사실은 미국이 세계 금융과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거래를 통해 달러의 힘이 유지되고 그 힘이 다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지탱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달러 중심의 에너지 거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자국 통화인 위안화, 즉 인민폐 RMB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무역 결제, 금융 거래,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요 산유국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기존의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종 페트로위안, 페트로유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란은 자연스럽게 다른 결제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점차 확대되었고 이는 중국에게 위안화 국제화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단순한 석유 공급국을 넘어 중국이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나 통화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전략이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 1대1로 벨트 앤 로드 이니시어티브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장기 전략입니다. 철도, 항만, 고속도로,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거대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란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물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란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021년 두 나라는 약 25년에 걸친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계획에는 최대 약사 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금은 철도, 항만, 에너지 시설, 통신망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즉, 이란은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에서 핵심적인 교통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전략적 가치는 석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란은 석유와 가스를 넘어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란에는 구리, 철광석, 아연을 비롯해 희귀 금속까지 포함된 60종이 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금속 자원은 현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와 철은 전기 설비와 산업 장비, 건설 구조물에 널리 사용됩니다. 아연은 배터리와 합금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이며 희귀 금속들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이러한 금속 자원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은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자원 공급이 흔들리게 되면 첨단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이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연결고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석유와 자원 공급, 금융 거래, 그리고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중국의 여러 경제 전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란산 원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 위기는 곧바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과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충격이 중국 경제에 전달된다면 그 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제조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중국을 거쳐 세계 경제로 퍼지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완전히 먼 나라의 위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단순한 중동 지역의 정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금융, 그리고 지정학적 전략이 동시에 얽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란은 바로 그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위기가 곧바로 다른 나라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대체 경로와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정치적 안정과 중동 지역의 균형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역의 변화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